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 민심과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광주 광역시당 제3차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전통유산 보존, 진흥 및 활용을 위한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조직 구성 운영과 지역 전통문화기관 단체 협력연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1부는 우리 전통유산 보존, 진흥 및 활용을 위한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조직의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 우리 조성식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처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성식입니다. 짧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은 현재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출연,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설립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추진과 설립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립 추진의 실태는 현재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원래 계획했던 10만 평 부지는 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지에 맞춤형으로 하드웨어가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건립이 되어 있지가 않고 있고요. 또한 부지와 하드웨어에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도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의 설립 추진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보존, 진흥, 활용이라는 3대 측면의 사업을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부지에 맞춤형으로 하드웨어가 건립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존 공간, 진흥 공간 또는 활용 공간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에 있는 한국학진흥기관의 첫 번째의 기능은 멸실, 훼손, 사장, 반출, 위기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 첫 번째 기능인데 현재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임시 공간을 쓰고 있는 관계로 첫 번째의 기능인 멸실, 훼손, 사장, 반출, 위기자료의 보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호남권 한국학을 담당하는 대학, 문화원 이런 곳에 대해서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허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예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기능이 이러한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의 세 번째 기능은 활용이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즉 광주 전남의 전통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하고 힐링하는 것에 대해서 허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이 또한 없거나 있다 치더라도 그 존재가 미미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존, 진흥, 활용이라는 3대 측면의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식 인력이 계속 빈번하게 이직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존과 진흥과 활용의 3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구 인력은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존, 진흥, 활용이란 3대 측면의 이 역할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설립 추진까지 담당해야 하는 기능 왜곡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연구만 해야죠. 왜 연구 인력이 설립 추진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불안정하게 느끼고 연구 인력이 빈번하게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한국호남지원원의 연구 인력이 제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인력은 연구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만 담당해야 하는데 이들한테 설립 추진을 맡겨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설립 추진의 실태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호남진흥원의 설립 추진의 실태의 두 번째는 설립 동력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의 한국국악진흥원은 설립 동력을 계속 강화하고 배가하는 측면에서 설립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저희 호남에 있는 한국각 호남진흥원은 그나마 있는 설립 동력도 까먹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동의 한국국악진흥원은 광역지자체가 하나입니다. 설립 주체 간의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호남진흥원은 광역지자체가 두 개입니다. 서로 자기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면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국악진흥원은 광역지자체 간의 설립 주체의 불협화음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전통유산의 풍부성과 상징성을 잘 활용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감으로써 설립 동력이 계속 강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 한국각 호남진흥원은 광역지자체 간의 그 불협화음에다가 이 불협화음을 해소시킬 전통유산의 상징성과 풍부성도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전통유산의 풍부성과 상징성을 활용하면은 광역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활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린 부지 위에 서져야 할 하드웨어도 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부지 확보와 하드웨어 건립이 돼야지 이루어져야 할 소프트웨어도 구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설립 예산 확보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립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평 부지 선정은 몇 가지 영역을 통해서 도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 번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부지는 10만 평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을 위한 맞춤형 하드웨어가 대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기능이기 때문에 수장고가 없습니다.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멸실, 훼손, 사장 반출, 유기 자료를 보존할 수장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 멸실, 훼손, 사장 반출, 유기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이 한국각 호남증원의 첫 번째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존할 수장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인 호남권에 있는 대학들, 문화원에서 이런 호남권 한국화, 한국문화 진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임시 건물, 임시 사업, 임시 인력 가지고는 이 허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활용을 위한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을 위한 그 과제는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문화관광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기존의 문화원이나 기존의 대학이나 또 체험 향후 힐링을 주도해가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이 문화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유 전통 속에서 고유와 교류 융합의 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들이 이제 하드웨어에 건립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설립을 위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구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멸실, 훼손, 사장, 반출, 유기자료 이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의 수장고를 우리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장고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구축돼야 합니다. 수장고 만들어줬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생 허브 지원 또한 이런 역량이 먼저 구축이 돼야 합니다. 전통유산 패러다임 지원한 허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설립 동력을 강화하고 배가하는 설립조직 구성 운영 방안과 설립과제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립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만평 부지 선정, 두 번째 하드웨어 건립, 세 번째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되는데 이것을 설립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립 동력을 강화해가는 설립조직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설립 동력을 강화하고 배가해가는 지름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설립에 있습니다. 한국각 호남진흥은 안동의 한국국악진흥원보다 후발주자입니다. 또 안동의 한국국악진흥원은 한국각 중앙연구원보다 후발주자입니다. 한국각 호남진흥원은 가장 나중에 지금 등장한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는 선발주자가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해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국회 차원의 지원도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학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한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지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하라고 있는 것을 하게 되면은 중앙부처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이나 문화원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찾아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각중앙연구원, 한국국악진흥원과 차별화도 필요하지만은 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의 학과, 학부, 문화원하고 겹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입니다. 그런 특성화를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부지 선정으로 가야죠. 그 부지 선정의 기준은 국학자료의 풍부성과 상징성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런 풍부성과 상징성에 기반해서 민, 관, 정이 서로 협력해서 부지 선정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관정, 해당 지역의 민관정 설립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민관정 설립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가 지원을 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민관정 설립추진 조직 구성이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당기고 광역지자체의 지원까지 끌어당기고 더 나아가서 중앙부처, 국회의 지원까지 끌어당기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다 보니까 정작 아까 광주냐 전라냐의 유치를 두고 갈등을 빚다 보니까 부지 선정을 지금껏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학자료가 풍부하고 상징적인 해당 지역을 먼저 찾아서 부지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지역에 민관정 설립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국회까지 다 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추진 조직의 내부 조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한국호남진흥원은 일국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하나만 떨렁 있습니다. 사무국 아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은 사무국이 모조리 다 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과 나란하게 기획협력처, 호남문화진흥단 같은 것이 그래서 일처, 일단, 일국의 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라인, 활용라인, 행정라인이 독자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국 아래 다 이 기획라인과 활용라인을 집어넣으려면 기획이 죽고 활용이 죽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 일을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광주와 전남도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설립 추진을 하면은 전남도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특성화, 비풍구성, 비상징성 일반화 설립 추진을 가면은 광주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이 특성화 설립 추진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립해왔자 국회, 중앙부처 지원 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맡겠습니다. 네, 우리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50만 명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민심에 부응하는 국민들로부터 투비에 닿는 정책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에서는 민심 부응 선거 전략 도출, 지역 경제 붐 조성,
전통유산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우리 조정식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위원장이시며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기획협력처장이신 조성식 위원장님께서 전통유산 보존 및 진흥 및 활용을 위한 호남권 한국학진흥기관 설립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갈 길을 토론 발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토론으로 토론 나가실 겁니까? 네, 네. 예. 그러면 토론자로서 네. 우리 김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주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전통유산진흥위원회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성식 우리 한국학진흥원 기획협력처장 지금 강주시당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랫동안 한국학진흥원 설립 일을 맡다 보니까는 들어가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주시 공무원 교육원에 지금 더부살이로 현재 있고 하나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반쪽짜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아까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드웨어. 지금 일종의 어떤 기관이 발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력 조직이 확정이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시설, 어떤 청사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또 실제 거기가 발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역할, 거기서 이 사업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도 문제고 소프트웨어 둘 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휘발유자면은 이전에 있었던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기관들이 발전은 소지는 많거든요. 이전에 있던 문제점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착오를 안 겪길 상황이 되는데도 현재 휘발유자로서 일정을 좀 못 살리고 또 한국학진흥원의 역할에 지금 거의 그냥 따라갈 수가 없게 지금 빈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여기 다 조목조목해서 이미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 대안 같은 것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초과적으로 이게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하여간 시차를 두고 어떤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한국국악진흥원이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동의 한국국악진흥원에서는 대구가 아닌 왜 경북에 유치를 했는가 하는 이 정답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국악자료의 풍부성과 상징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해야지 이제 민관정 세대의 상생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국회, 청와대까지의 최대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큰 명분을 먼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그런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광주와 전남이 적당하게 그냥
절충을 하는 방식, 이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각자료의 풍부성과 상징성이란 최대의 명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은 그런 곳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각자료가 풍부하고 상징적인 그런 곳에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민, 간, 정 세대의 상생 협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초제재부터 청와대까지 이르는 최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는 광주시가 양보 정신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계선 정도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광주와 전남의 경계선 근방에 진흥원의 부지를 선정하겠다. 광주시 안에서는 하지 않고 광주와 전남이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광주 전남의 경계선 근방에 이거를 해줄 수 있다는 양보 자세가 상생의 설립 취지를 만들어가는 최대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가 계속 광주시 안으로 고집해올 순간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으로 결국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자면 영산강권의 광주 전남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산강 경계선의 광주 전남, 영산강 경계의 광주 전남의 접경 지역이야말로 전남도 살릴 수 있고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도 살릴 수 있는 한국과 호남진흥의 최대의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국국악진흥원 설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남, 광주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최대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한국국악진흥원이 설립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유산 보존, 진흥 및 활용을 위한 광주 지역 전통문화기관 단체의 협력연대 방안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광주 강시당 전통유산진흥위 위원장 우리 김형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통유산 보존 진흥 및 활용을 위한 광주지역 전통문화기관 및 단체의 연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문화 진흥 관련된 주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요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 시에가 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5개 문화원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원래는 광주시 문화원하고 광산군 문화원 2개가 있던 것인데 광주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5개 문화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현재는 총 이제 5개 문화원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확대 발전이 되어 있고요. 5개 문화원을 종합하는 것이 문화원 연합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또 이제 생겼거든요.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체로서는 향토문화개발협의회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개발협의회는 반상진 이비인후과라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반상진 그 원장님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 양반이 장성 출신인데 장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일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기합하고 또 우리 지역의 민속학이라든가 향토사 연구하신 분들을 기합을 해서 모인 단체인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학술지를 발표하고 상당히 연조가 있는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광주 민학회하고 민속박물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1986년도에 생긴 것인데 이것은
그 80년대 무렵에 우리 그 향토사의 진흥 붐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작고이었습니다. 박선홍 그 광주 토박이 어르신이 계셔요. 초대 이사장들 박선홍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돌아가셨습니다만 강형구 선생님 계시죠. 그 텔레비도 많이 나오셔요. 그 양반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그 강주의 그 토속적인 문화를 좀 개발하자 해서 민학회가 설립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강주 시립민속박물관 산하의 단체로서 강주 민속박물관 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그 이종일 원장님 지금 그 우리 박물관장도 하셨고 또 남구문화원장도 하셨던 그 이종일 그 관장님께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서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전통문화에 관련된 문화기관 단체가 한 대여섯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현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랄까 조금 그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전통문화 기관들이 이제 서로 그 연대 협력도 하고 그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형식상 결합이지 그렇게 중요한 그 역할은 좀 못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명목상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재 문화원 연합회는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단위 구청마다 있는 그 문화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해주고 문화원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광주시 문화원하고 광산군 문화원 두 개 체계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문화원 원장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문화원 원장 하신 분들이 어디 무슨 뭐 조그마한 개인사업체, 심지어는 뭐 건설업체 하신 분들 무슨 뭐 파이프라든가 무슨 뭐 조그만 도매점 하신 분 그런 양반들 조그만 개인사업 하신 분들이 문화원장이라는 하나의 직함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 양반들이 전혀 문화의 속된 말로 문화의 문자도 모를 정도로 그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원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 중에는 또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서구문화원 정인서 씨라고 계셔요. 그분은 무등일보 그 문화부장 출신인데 그래도 그 양반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문화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명예직, 감투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이제 제가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는 그 원장을 선임할 때에 문화원회가 회원들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의 회원인데 문화원 회원들이 문화원장 임기가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러면은 3년 지나면 회원들을 과반수만 확보하면은 재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 회원들만 자기가 적당히 관리하고 협회는 뭐 3선이고 4선이고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 폐쇄적인 부분. 그래서 이것이 또 그 문화원장은 그 1년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구청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청장 산하기관으로 또 될 수가 있고 구청장들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유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원이 상당히 조금 계획이 앞으로 시장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에 민생이 되고 한다면은 조금 구청 문화원 체계를 좀 개선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향토문화 개발협의회라든가 또 문화단체 말씀드린 광주 민학회라든가 민속박물관에 이런 그 문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단체들이 예전에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활동을 많이 하고 상당히 성과도 거뒀습니다만은 이제 각 그 문화 단체의 문제점을 제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지금 임원들이라든가 그 주요 활동하신 분들이 그 젊은 층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장년들 40대 넘습니다. 50대 이상들만 와서 활동을 하니까 거의 그 고령화가 되고 노장파들이 그 모임 단체를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탄력도 약하고 또 이 젊은 층들이 계속 이렇게 수혈이 되고 조직이 다양화돼야 이것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 밑에의 바닥 뿌리가 저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돼서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또 활동 역량도 키워야 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과제물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기관 단체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광주의 전통 문화를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랄까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 5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 어떤 그 협력체 회의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라든가 조직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는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합을 실시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결속력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체계 구축인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은 1년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지원 받은 것 같고 그걸 갖고 사무국장을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한 명, 되게 문화원이 3명이거든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없는 거 가지고 사업하고 그 외에는 안 해본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제 문화원장님들의 개인 역량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은 공모사업 같은 거 뭐 하고 자기가 뭐 외부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사업을 통상적으로 한 8개밖에 안 하는데 자기가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은 10개까지 사업도 하고 행사도 많이 벌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화원에서도 어떤 그 공모 수입 이런 것을 외부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서도 그 돈만 예를 들어 예산 뭐 3천이면 3천, 5천 지원만 해줘 버리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관내 어떤 국립박물관이든 또 어떤 다른 기관이든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공동 행사도 좀 하고 또 이제 이 문화원이 좀 프로그램 개발 역량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은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 사업도 벌이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그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다 보면은 자기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또 공동 사업도 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제가 요청이 되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같은 데서도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하나의 그냥 그 관변단체 비슷하게 예산이나 지원받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화원장도 좀 전문성이 길러지고 또 문화원 내 직원들도 스스로 조금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행사도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문화 역량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 중앙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회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옛날에 문화예술진흥원. 그런데 교육을 가면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하고 거기서 뭐 국악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 저런 걸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 연수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해서 그 직원들을 좀 기능을 좀 키워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이라든가 구청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플러스 지금 제대로 예산이 되고 있는가도 하고 또 그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이렇게 문화원들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화원이 광주에 5개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있는 중에서 그나마 조금 그 지역의 기초 문화 자원도 하고 모종 조사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서구 문화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지 그 외에 동구, 북구 이런 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원들을 조금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세금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해서 좀 개선책이 좀
시부터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통유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통유산 보존 및 진흥 및 활용을 위한 강주지역 전통문화기관 단체 협력연대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전통문화 진흥 관련 주요 기관 단체 현황과 두 번째로는 기관 단체의 특징 및 문제점, 세 번째로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광주 문화도시 협의회 전 사무처장 조성식입니다. 발제자께서 꼭지를 세 꼭지로 나눠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세 꼭지별로 토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전통문화진흥 관련 주요 기관 단체 현황은 주요한 단체 5개를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통문화진흥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 5개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문화관도 있고, 북구에 문화예술회관이 또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나 광주문화재단은 꼭 전통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전통이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향토문화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이 광주문화도시협의회도 이 안에는 전통이 일부 업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기관과 단체 외에도 소리문화, 시각문화, 공연문화 관련해서 전통문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떻게 자체 역량을 강화해 가고 또 단체들 간의 연대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께서 기관 단체의 특징 및 문제점, 광주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5개 구청 산하 문화원, 제향토문화개발협의회, 광주민학회, 광주민족박물관회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단체 말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다른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광주의 이런 전통문화 진흥에 관련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전통문화 진흥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전통에 대한 문화관광 패러다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통에 대한 문화관광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이 흐름을 이런 전통문화 진흥 관련 단체나 기관이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고 그것을 흡수해서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 속에서 고유만 발견해온 그간의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서 전통 속에서 고유도 발견하고 교류융합도 발견해내는 이런 문화관광에 대한, 전통에 대한 문화관광 패러다임의 흐름을 바꿔가는 흐름, 변화하는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흡수하고 자양분으로 삼으면은 그 다음에 남도 지역의 전통 뿌리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전통 진흥 양자를 상생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광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남도 지역의 전통의 뿌리와 어떻게 상생으로 연계해 갈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데, 이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에 대한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흡수하고 자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꼭지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칭 전통문화진흥 연대회의,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문화진흥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연대회의체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2회 정도의 정기적 회합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고요. 상시적인 회합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에 연 2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상시적인 연대회의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것이 전통문화진흥연대회의를 구성했을 때 그것을 살려내고 활성화시켜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계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 이 부분에서 각 부의 문화원이 예산 지원에 의존해 온 것을 어떻게 탈피해서 공모사업과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건가,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모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먼저 전개하는 것이 전제가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 의존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과 수익사업을 얼만큼 전개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게 가려면은 발제지자께서 얘기하셨던 세 번째 개별기관, 개별단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개별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통에 대한 재발견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 갈 건가, 그리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는 전통에 대한 재발견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의 상생 연계할 거냐, 여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은 전통 속의 고유 발견과 전통 속의 교류 융합의 발견, 두 가지를 어떻게 묶어낼 거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개별기관의 자체 역량도 강화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개별기관, 개별단체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기관, 개별단체의 구성원들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체계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진흥 관련되는 개별단체, 개별기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이제 전통에 대한 문화관광 패러다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흡수하고 자양분으로 삼아야만이 이른바 한항해권, 동아시아 한항해권 문화에서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으로 저는 구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2부 순서 전통유산 보존, 진흥 및 활용을 위한 광주지역 전통문화기관 단체의 협력연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 김영주님의 발표에 의해서 토론자로 나와주신 우리 조성식 위원장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를 중심으로 전통에 관한 문화 패러다임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에 대한 흐름을 인식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발표나 토론을 이것으로 끝내고 오늘 2022년 대통령 선거 승리 민심과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제3차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위원장 조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주 열린민주당 강주광역시당 전통유산위원장님 두 분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순영 TV 촬영해 주신 우리 정순영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차 정책 세미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얼음석. 네, 하나, 둘, 셋.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